최수근 해병이 무사히 군 생활을 마쳤다면 정말 기쁘게 맞이했을 날입니다. 오늘 포항에서 많은 해병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최수근 해병은 돌아올 수 없음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해병대 1292기가 전역했습니다. 포항 버스터미널 한쪽에 이렇게 해병대 선배들이 추모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그 누구도 추모 메시지를 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대에서 상급자가 나와서 감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추모까지 자유롭지 못했던 걸까요? 그래도 해병대 선배들과 이용민 대대장은 최상병 묘역을 찾았습니다. 널 위해서 저녁모를 준비했어. 대대장이 늘 함께할게. 1012명 중에 내 아들만 돌아오지 못했다는 어머니의 절규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답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개된 유족회 홈페이지도 일시 마비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여전히 변함없이 국민의 큰 관심사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아마 여기에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거고 내일처럼 아마 가슴 아파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 최병 어머니께서 여러 차례 편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달라, 죄 있는 사람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편지를 여러 통 보내곤 하셨는데 특히 오늘의 편지는 해병 1292기 전역하는 날인데 오늘 오전에 전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만 돌아오지 못했다는 그 절절한 사연 때문에 더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순직한 지 435일째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진상규명 교착 국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었는데 살아도 아마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시죠. 박정훈 대령이 제대로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항명죄로 재판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사다니는 내 아들의 이름을 걸고 난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8차 공판에서 대통령실에 그 사실조회 했는데 경로설 관련해서 답이 그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답해줄 수 없다는 답이었잖아요. 그랬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대통령의 숱한 경로설을 보도했던 언론들은 다 국가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인지 안보에 정말 얼토당토 않은 답변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더 그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아마 끝까지 아마 이 부분들은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진상 규명 끝까지 해낼 겁니다. 네, 일주기 지나고 저녁일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최상병의 그 어머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만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뭐 누구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대를 했고 특히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자원 입대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강하고 늠름했던 아들이 전역일을 맞아서 뭐 전역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누구나 다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실규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김희정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작전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진실이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답을 해줘야 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차분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죠. 윤재관 의원님,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마음이 아프던데 평소 같으면 이제 아들이 이제 전역하는 걸 기다리면서 맛집을 검색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를 고민하고 했을 텐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부분인데 아,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 일상을 꿈꾸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의 그 가정에서 아들이 전역해서 오면 가족 내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열리는 게 상책이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저는 오늘 그 편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오늘은 꿀먹은 버건인가? 추경호 대표가 지난 일주기일 때 어머니 서신에 대해서 답을 하셨죠. 예. 명예를 꼭 지켜주겠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대통령한테 달려가가지고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그런 것밖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인이 대국민 앞에서 했던 어머니에게 보냈던 서신, 그 서신조차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아무런 진전도 없이 지금 저녁일이 왔다는 그 사실이 대한민국의 지금 그 슬픈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얼마나 집권 여당이 무책임한지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단 하나 진상규명과 함께 거기에 따르는 책임자가 처벌되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일들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저 어머니의 가슴이 살아 계신다고 한들 저게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예. 더 늦지 않도록 이번에 새상구형 특검법 4번째 발의했고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사람이라면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야당 그중에서 이제 민주당과 개혁신당의 아침에 이제 브리핑과 당 회의 때 관련된 발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채용이 안타까운 희생을 드리는 마음으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저녁이라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고 최수근 해병의 한을 풀어야 합니다. 최수근 해병이 순직한 지 435일이 흘러 어느덧 저녁일이 되었는데도 이들의 뻔뻔한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최수근 해병의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정상적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청년 최수근은 예비군 마크를 달고 가족들과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이었다면 대통령의 경로와 상관없이 해병대 수사대 조사 결과는 경찰에 이첩되었을 것이고 정상적이었다면 진실을 밝히라는 특검법을 만들 이유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개혁신당에서는 지금 대통령과 독대보다도 이게 더 우선시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한동훈 대표가 좀 요구를 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최병 사건과 관련해서 화가 나는 것은 2단계에 걸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우선은 최병이 사망하게 된 경위는 수해가 난 지역의 사망자 수색 과정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만 입혔더라도 참사를 면할 수 있었는데 굳이 구명조끼 없이 그리고 그 강한 물살 속에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수변 구역에서 수색할 수도 있었고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사고를 면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또 화가 나는 것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의 개입으로 인해서 수사 결과가 뒤집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단계에 걸쳐서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여당이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방어하는 데 급급해야 할 게 아니라 대통령하고 독대 안 이루어지더라도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최병과 관련해서 한 대표가 정부의 방어에 있어서 좀 모습을 바꾼다면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급해서라도 빨리 만나자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언론을 향해서 독대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 실효적이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광재 의원님, 네. 당내에서 이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네. 지금 고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법 질서와는 나눠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은 물론 해야겠지만 지금 공수처 수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특검 임명 권한을 갖는 데 있어서 특검을 요청하는 측에서 무제한 비토권을 가진 특검 대법원장이 추천하더라도 무제한 비토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요청하는 쪽에서 특별 검사까지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지난 후보 시절부터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에서 총의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의를 못하고는 있지만 가장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당론을 모아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정쟁적 요인을 제거하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상병 특검법안은 벌써 4번째 발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3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에도 표결로 처리가 됐죠. 그리고 거부권 행사가 됐고 그리고 7월 그리고 9월에 또 야권이 단독으로 해서 재상정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이번에 거부권을 시사했기 때문에 역시나 행사를 하겠죠. 그럴 걸로 예상됩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면 정말 대통령 지지율 확 올라갈 텐데 네. 민심을 아직도 이렇게도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거는 특히 이 수사 최상병 이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그 의혹의 화살표는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이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국가 리더로서의 어떤 양심도 없는 일이고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이렇게 비껴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당장 이를테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뭔가 실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지기 위해서 이거는 실행이 되는 겁니다.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BBK 사건 당시에는 그냥 피해갔지만 결국에는 특검으로 유죄받고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아마 이 부분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그게 민심이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정말 본인이 얘기했던 그 초심으로 제발 돌아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공정, 상식, 정의 같은 그런 단어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한다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거부권 제한 특별법까지 지금 발의해서 운영이 소위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마저도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저희 생각하지만 그래도 헌법에 허용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무조건 남발하지 말아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거 하나 믿고 그냥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한 것이고 그래서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방송사법 25만 원과 관련한 법안 그리고 노랑봉투법이 모두 부결이 본회의에서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가 재의결을 거쳤는데요. 찬성 184표, 반대 11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까지 이제 폐기가 된다면 그럼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여당에서는 보고 계세요? 지금 부결된 법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던 겁니다. 네.
방송사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 등이 대표적인데 사실 여론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는 거죠. 사실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정권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과 소신에 완전히 반하는 법안을 여론이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재표결된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 것이고요.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도 일부 뭐 독소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절충점을 마련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당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가미하는 방식으로 국회 내에서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그 거부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 법안에 대해서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밝히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가 해결할 의지도 여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표결했지만 부결된 법안들이 방송사법,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세 가지가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대한민국의 예비역의 한 명으로서 오늘 꼭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전 국민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거나 군인의 가족이었거나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시간도 너무 길었습니다. 국방의 의무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사건이 계속 벌어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정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걸 집권 세력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그리고 대통령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그 독대체 요청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 만찬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이 또 다른 국면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글쎄 독대 요청이 거부당한 것 때문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거라기보다는 원래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된 계기가 독대 요청의 공개와 이의 거부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뭐 감정적으로 또 아니면 서로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하기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공개적인 여당 대표의 대통령 독대 요청 그리고 그게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거부하는 거로 그냥 맞구나. 이제는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하기는 어려워진 게 맞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지금 입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이 정권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위협은 절대 될 수 없거든요. 사실은 더 큰 위험은 따로 있는데 네. 아니 보기 싫다고 지금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더 큰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싫어도 만나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 판단을 못할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아무리 보기 싫어도 그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거는 민심이 무서운 거죠. 근데 민심이 점점 나빠지고 그 무서운 민심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왜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안 할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저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통령실에 건의하려고 하는 내용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정부가 조금은 유연한 태도로 해야 이 의료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대안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그 비공개 독대 요청을 한 이유인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즉 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문제들을 부각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차별화를 가져가고 그것에 따른 정치적 위상을 높여보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근데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게 민심과 어느 정도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실을 민심 쪽으로 견인하려고 한다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민심을 전달하는 차원에서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살리고 또 남은 2년 7개월간의 국정 동력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동훈 대표는 충정을 가진 마음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차별화를 가려는 시도다. 예. 이렇게 그런 관점을 갖고 들여다본다면 이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 없이 좀 들여다봤으면 그런 하는. 선입견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게 독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요청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도 일정 부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진정성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웠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독대를 요청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뭐 지면을 통해서 아니면 보고를 통해서 받는 소식과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는 것들도 그런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대통령실이 독대 요청의 진정성을 좀 충분히 이해하고, 뭐 그게 짧은 시간이 됐건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독대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 측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과 용산의 괴리감이 커지면 국민의 기대감이 점점 줄어든다. 대통령 여사 관련 이슈를 당이 방어하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저는 대통령 여사 관련된 이슈를 이제 방어하기는 좀 힘들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걸로 읽혔거든요. 김은정 의원님, 정치의 섭리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뭐 차별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에서 어쨌든 좀 더 쓴소리 혹은 강한 메시지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독대 관련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 전과 같지 않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독대가 한동훈 대표를 위한 것이냐. 그거 다 정권 잘 되자고 하는 것이고 민심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왜 그걸 못 봤냐라고 전에 없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게 이미 지금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어떤 변화의 가능성, 지금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둘 다 대통령과 그 여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 이걸 상정할 때 필리버스터 안 했잖아요. 예.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의원들이 지역에서 들은 민심이기 때문에 차마 그거를 방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독대를 통해서 물론 한동훈 대표도 한계가 굉장히 노정돼 있어요. 2달 됐는데 전혀 지금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성과도 뚜렷이 안 보이고 심지어는 본인이 약속했던 특검법조차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협량의 정치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독대가 뭐라고 야당 대표 만나는 거는 고사하고 여당 대표하고도 만나서 이런 민심을 듣고 논의를 할 수 없다면 정말 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더 급합니까, 마음이? 대통령이 지금 마음이 더 급해야 이게 상식이고 정상일 것 같은데 왜 한동훈 대표가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그것도 참 이상하다 싶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스토킹 처벌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 한동훈 대표? 예. 자꾸 싫다는데 요청하잖아. 지금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판단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대통령 특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어쨌든 지금 거부권 행사 전국으로 계속 갈 텐데 그런데 네. 그동안에 이제 거부권 행사했을 때와 지금의 민심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여당 내에서는 이탈표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 해석, 전망, 추측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이탈표는 한 표, 2표 정도 나왔죠. 근데 그게 정부에 영향을 못 미친 건 8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은 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8표가 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8명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영삐리리 하거든요. 당내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리더십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단어가 사용이 좀 그랬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여당의 대표가 저 정도의 상황이 계속 벌어진 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면 그 정도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일부러 쓴 표현입니다. 여당 내에서 장악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당연합니다. 제가 순화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진심에 대한 진심의 정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올 수 있는 의원들이 있을 텐데 본인이 알리바이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치고 빠진 정치. 한번 거론하다가 용산에서 한번 으르렁거리면 또 빠져버리는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누가 믿고 한동훈 대표를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8표는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장악력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기 때문에 8표가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파국은 곧 다가올 것이다. 한 가지 이 지금 계단 위를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리더십을 외부에서 평가하기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심한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 대표로 선출된 지가 60일 조금 지났습니다. 10월 31일이 취임 100일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동분서주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정이 지금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정쟁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검법과 관련해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있는 거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지성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예. 이건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 눈높이나 민심을 반영하는 정당이 돼야지 무조건 뭐 민주당에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서는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리더십이 지금 발현되는 과정이지 지금 당장의 당내 리더십이 약하다 강하다라고 평가하기엔 이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